여보, 올해는 좀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집만큼 명절 잘 치르는 집이 없다고. 동네에서 다들 부러워하는데. 나 요즘 허리가. 병원 다녀왔다며. 약 먹으면 되잖아. 이웃들이 우리 집 차례상 얘기만 나오면 혀를 내두르는데 식구들 오면 뭘 대접해. 나는 부엌 식탁에 놓인 장보기 목록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설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창밖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나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올해로 40번째 설날이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명절 준비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남편 대영은 여전히 안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은퇴하고 나서 그의 하루 일과는 늘 똑같았다. TV 보고, 노인회 가고, 친구들 만나고. 나도 같은 교직 은퇴자인데 그와 나의 삶은 왜 이리도 다른 걸까? 어제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특히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은 피하셔야 해요. 진료실에서 나오며 쓴웃음이 났었다. 설날이 코앞인데 누가 대신 해주겠나. 시동생들은 벌써부터 카톡방이 시끄러웠다. 언니, 올해도 잡채 부탁해요. 형님, 동서가 혈압이 있어서 저염식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둘 들어오는 요구사항에 한숨만 나왔다. 젊었을 땐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였고 지금은 늙어서 힘들어서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저 알았어라는 짧은 답장만 보냈다.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핑계가 지겨웠다. 부엌 창가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설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문득 첫 명절을 맞이하던 25살에 내가 떠올랐다. 시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하나하나 배워가며 차례상을 준비하던 그때. 정수가, 며느리는 시집의 맛을 이어가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는 그 말이 당연하게 들렸다. 집안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게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은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다. 시어머니보다 더 나이 든 지금도 여전히 그 굴레 속에 갇혀있는 자신이 보였다. 아침부터 안부 전화가 이어졌다. 작은 시누이는 아들의 알레르기를 걱정했고 큰 동서는 며느리의 채식 식단을 부탁했다. 모두가 형님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지만 그 속에 담긴 건 요구사항뿐이었다. 늘 해오던 대로 하면 되지 뭐. TV 소리 틈새로 들려오는 남편의 말에 가슴이 저몄다. 늘 해오던 대로. 그래, 40년 동안 난 늘 해오던 대로만 살았지.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께 시달리면서도 새 며느리라고 더 열심히 했었다. 아이들 키우면서도 학교에서 수업하면서도 명절 준비만큼은 완벽하게 해내려 했다. 학교에 있을 때는 달랐다. 수학과 주임교사로서 당당했고 학생들 앞에서도 자신 있었다. 하지만 집에만 오면 달라졌다. 수업 끝나자마자 장보기 하고 밤늦게까지 음식 준비하고 주말마다 김치 담그고 이제는 그 모든 게 너무 버거웠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거리가 떨어져 가고 있었다. 내일은 일찍 시장에 가야겠다. 허리가 다시 아파왔다. 찬장에서 진통제를 꺼내 물과 함께 삼켰다. 또 약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묻어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까치 한 마리가 전깃줄 위에 앉아 있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부러웠다. 시계는 어느덧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점심 준비를 해야 했다. 남편은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었다. 주름진 얼굴을 보니 문득 그도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고집은 여전했다. 여보, 이번에는 저는 좀 적게 부치면 어떨까요? 왜?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작년에도 딱 좋았는데. 또다시 늘 하던 대로라는 말이었다.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4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부엌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된 걸까? 식탁 위에는 내일 장보기 목록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잡채, 전, 나물, 떡, 과일. 익숙한 재료들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시동생들의 카톡 알림음이 또다시 울렸다. 창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다. 설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63살의 나는 처음으로 반란을 꿈꾸기 시작했다. 정숙 씨, 이번에도 잡채 맛있게 부탁해요. 마트 계산대 앞에서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이고, 올해는 좀 간단하게 하려고요. 에이, 정숙 씨가 무슨 매년 하시던 건데. 카트에 가득 담긴 장바구니를 보며 한숨이 났다. 아침부터 장을 보는데 벌써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쯤이야 거뜬했는데. 어머, 부추는 저기 있는 게 더 싱싱해요. 등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큰 시누이였다. 언제 왔는지 카트 속 재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아침에 동서한테 연락받았거든요. 형님 허리 안 좋다고. 아, 그래서였구나. 아침에 남편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도와준다는 말이 반갑지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장보기부터 조리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거. 큰 시누이 미영은 늘 그랬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굴지만 그 속에는 늘 비판과 평가가 숨어 있었다. 결혼 초부터 40년째 변함없는 그녀의 태도였다. 어머, 이 배추는 너무 시들었어요. 저기 있는 걸로 바꾸시는 게. 역시나였다. 귓가에서 째깍째깍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다. 장보기만 2시간째. 큰 시누이의 잔소리를 들으며 이것저것 바꾸고 추가하고 장바구니는 자꾸만 불어났다. 형님, 저번에 동서가 그러는데 형님 잡채가 너무 짜다고. 손잡이를 꽉 쥐었다. 쇼핑 카트가 살짝 흔들렸다. 지난 40년간 해온 음식인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다니. 문득 25년 전 설날이 떠올랐다. 그때도 미영은 같은 말을 했었다. 형님, 잡채가 좀 짜요. 어머님은 이렇게 안 하셨는데. 시어머니와 비교하는 그 말에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났다. 그 후로 난 매번 잡채 간을 더 신경 썼다. 하지만 미영의 지적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짜다고 하더니 다음번엔 싱겁다고 하고. 형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제가 다 들어줄 테니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아니, 괜찮아. 내가. 에이, 형님도 참 나이가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순간 현기증이 났다. 마트의 형광등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젊었을 때는 이런 말들이 다 예쁘게 들렸는데 도와준다, 걱정된다, 신경 써준다. 이제는 모든 말이 다 간섭으로 들렸다. 어머나, 양파는 이렇게 말라빠진 걸 사시려고 했어요. 청포도는 작년에 큰 애가 먹고 체했잖아요. 이번엔 사과로 하시는 게. 형님, 이 김은 너무 비싸요. 저기 세일하는 거로. 미영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렸다. 마트를 돌아다니는 동안 장바구니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리고 내 어깨도 함께 무거워졌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었다. 큰 시누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여보, 이제 장 봤어요? 남편의 말에 대답도 하기 싫었다. 아침부터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형님, 이제 음식 시작하실 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엌에서 큰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잠시 현관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 수세미가 이렇게 낡았어요. 새로 사셔야겠어요. 냄비도 좀 작은데. 이걸로 잡채를 어떻게 하시려고. 신우이의 잔소리가 부엌에서 흘러나왔다. 현관 거울 속 내 모습이 힘없이 서 있었다. 63년 살면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인 적이 없었다. 형님, 어서 들어오세요. 재료 정리해야죠. 나는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마치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부엌 식탁 위로 쌓여가는 장바구니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 뭔가 달라져야 해. TV에서는 날씨 예보가 나오고 있었다. 앵커는 이번 설날이 유난히 춥다고 했다. 신우이는 재료를 하나씩 꺼내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 너머로 달력이 보였다. 설날까지 이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미영은 돌아갔다. 내일 또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이 닫히자 온 집 안이 조용해졌다. 부엌 식탁 위에는 그녀가 정리해 놓은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완벽해 보이는 그 정돈함이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부엌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시어머니의 며느리, 남편의 아내, 신우이의 형님. 그 많은 역할들 속에 진짜 내 모습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려는데 허리가 다시 아파왔다. 약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야 했다. 미영이 만들어 놓은 목록대로. 아니, 어쩌면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해야 할 때인지도 몰랐다. 설날 하루 전, 부엌 식탁 위에는 끝없이 늘어나는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가 놓여 있었다. 시동생들의 카톡 메시지는 매 시간 울리고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었다. 당뇨가 있는 시동생을 위한 저염식 잡채, 콜레스테롤이 높은 큰동서를 위한 기름기 없는 전, 채식주의자가 된 조카를 위한 사찬까지.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부엌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허리는 여전히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아침부터 서서 음식을 하다 보니 온몸이 쑤셨다. 약을 먹어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문득 25살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첫 명절을 앞두고 시어머니께 배우던 날들. 정수가, 우리 집 잡채는 당근을 이렇게 채 썰어야 해. 이건 40년 내려온 비법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는 그 말이 자랑스럽게 들렸다. 집안의 전통을 이어받는다는 게 영광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은 40년이라는 시어머니의 세월에 내 40년까지 더해져 있었다. 여보, 저녁 먹고 친구들이 좀 드는데. 남편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내일이면 설날인데 오늘 저녁에 친구들을 데려온다고? 마치 그 많은 준비가 저절로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의 태도가 순간 미워졌다. 우리 집 차례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고 싶대. 남편의 말에 손에 쥐고 있던 당근을 도마에 세게 내리쳤다. 자랑은 누가 하는데, 일은 누가 하는데. 중얼거리는 소리가 후회되어 얼른 입을 다물었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결혼하고 5년째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제자들을 데려온다고 했을 때 자랑스러워하지 그래. 당신이 이렇게 잘하는 걸. 그때는 그 말이 위로가 됐었다. 퇴근하고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들이 전부 공허하게 들렸다. 시계는 어느덧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남편의 친구들이 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부엌 바닥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고
아직 전반도 못 붙였다. 진우이는 오후에 자기 집 일이 있다며 돌아갔다.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다. 시동생의 메시지였다. 이번에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달달한 간식도 준비해달라고 했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귓가에서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다. 여보, 식혜는 어디 있어요서? 안방에서 남편이 소리쳤다. 그가 찾는 식혜는 아직 담그지도 못했다. 내일 손님들 접대할 음식도 준비해야 하는데 오늘 저녁 손님들까지.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다. 아직 못 담갔어요. 에이, 당신 요즘 왜 이래? 예전 같지가 않네. 남편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예전 같지 않다고. 그래, 예전 같지 않다. 나도 안다. 하지만 그건 내가 변해서가 아니라 창밖에서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까치를 보며 문득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63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휴식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게 새삼 실감났다. 여보, 내가 좀 도와줄까? 부엌 앞에 서서 머뭇거리는 남편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났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됐어요. 그냥 친구분들 편하게 모시세요. 남편은 잠시 서 있다가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TV에서는 날씨 예보가 나오고 있었다. 내일은 유난히 추울 거라고 했다. 부엌 식탁 위로 떨어지는 내 눈물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생각했다. 내일이면 설날이다. 모든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지. 하지만 그들의 즐거움 뒤에는 내 고단한 시간들이 쌓여 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의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서 끊임없이 전을 부치고 안주를 내고 설거지를 했다. 정숙 씨, 역시 솜씨가 대단해. 이런 음식은 우리 집사람은 꿈도 못 꿔. 이제 알겠네. 왜 대영이가 그렇게 자랑하는지. 친구들의 칭찬이 이어졌지만 그 말들이 더 이상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켠이 더 아파왔다.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닌데. 밤이 깊어갔다.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야 겨우 앉을 수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해야 했다. 부엌 창문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들었다. 마지막 설거지를 하며 물속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이 보였다.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 그것은 분노였을까? 결심이었을까? 나도 잘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63살의 나는 처음으로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설날 아침의 고요함이 온 집안을 감쌌다. 나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부엌에 서 있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부엌만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늘 그래왔듯이 40년째 똑같은 새벽이었다. 손끝이 얼얼했다.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하나둘 놓여갔다. 떡국떡은 어제 미리 불려놓았고 잡채는 밤새 묻혀서 맛이 밴 상태였다. 동그랑땡은 방금 부쳤다.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 났지만 씻을 시간도 없었다. 허리는 이제 아픈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이상하게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 어제 남편의 친구들이 다녀간 뒤로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들이 우리 집 음식을 칭찬하는 동안 남편은 뿌듯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마치 자기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시계는 6시를 가리켰다. 이제 곧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 것이다. 시동생들, 조카들, 손주들까지. 차례상을 보면서 모두가 흡족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나는 여전히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다. 차례상을 한번 둘러보더니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와서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지. 여보, 이번엔 좀 썰기가 고르지 않네. 어머님은 항상 똑같은 크기로 썰으셨는데. 순간 내 시야가 하얗게 변했다. 40년 동안 쌓아왔던 인내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귓가에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해봐! 나도 모르게 나지막이 내뱉은 말이었다. 남편이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시계 소리가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마치 내 심장 소리 같았다. 부엌 창문으로 비치는 새벽빛이 차례상 위로 희미하게 떨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내 손이 차례상 아래로 들어갔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40년 동안 꿈에서조차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순식간이었다. 차례상이 기울어졌고 그 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잡채, 전, 동그랑땡, 과일들이 마루 바닥을 뒤덮었다. 유리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부엌을 울렸다. 여보! 남편의 입에서 놀란 외침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쏟아지는 그릇들의 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렸다.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시동생 가족들이 도착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켠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시동생들과 조카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을 보았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 깨진 그릇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을 테니. 늘 완벽했던 차례상, 늘 참았던 며느리, 늘 웃음 짓던 형님이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니. 내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제 못하겠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단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말들이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이 고단함이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내 노력은 늘 당연한 거였고 내 고통은 늘 무시당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약한 눈물이 아니었다. 4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시어머니처럼 하라고요? 그럼 당신도 시아버지처럼 해보세요. 시아버지는 명절 때마다 아내 뒷바라지 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은 TV만 보고 계시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동생들은 말없이 서 있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요. 나 혼자만의 명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명절로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간섭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명절로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보았다. 밤새 준비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내 억눌린 세월을 대신에 부서져 준 것만 같았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그리고 나의 63살의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 파편들 위로 떨어져 반짝였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고요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을 것이다. 완벽했던 그의 아내가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던 차례상을 엎어버린 것이다. 시동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둘째 시동생 영자는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막내 시동생 미경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조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형님. 영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에는 늘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불안해 보였다. 형님.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제야 나도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 눈물은 달랐다. 40년 동안의 침묵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다. 언니, 막내 미경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미경은 늘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시동생이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진심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본 적은 없었을 것이다. 다들 미안해요. 미경의 말에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서도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이제야 깨닫는 듯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보았다. 밤새 준비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내 억눌린 세월을 대신에 부서져 준 것만 같았다. 어머니, 큰 아들 현우가 불쑥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에는 깊은 자책감이 서려 있었다. 현우는 어렸을 때부터 내 고단함을 지켜봐 왔다. 하지만 그 역시 바꾸지 못했다. 아니, 바꾸려 하지 않았다.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네요. 현우의 말에 작은 며느리가 훌쩍이며 울었다. 그녀도 언젠가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느껴졌을 것이다.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진 것이 보였다. 65년을 살면서 남편이 우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이렇게 나약한 그의 목소리였다. 내가 너무... 말끝을 흐리는 남편을 보며 문득 우리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감, 첫 아이를 안았을 때의 기쁨,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속에는 늘 며느리로서의 의무가 있었다. 아내이기 이전의 며느리였고 엄마이기 이전의 며느리였다. 그 무게를 혼자 버텨온 시간들. 이제부터라도 남편의 말은 다시 흐려졌다. 하지만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 깨어진 그릇들처럼 낡은 관습도 깨어져야 한다는 것을. 창밖에서 까치가 울었다. 설날 아침의 까치 소리. 늘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던 이 시간에 나는 처음으로 그 소리를 여유롭게 듣고 있었다. 형님. 우리가 치울게요. 영자와 미경이 조심스레 빗자루를 들었다. 조카들도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다. 깨진 그릇을 치우고 흩어진 음식을 정리하는 그들의 모습이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처럼 보였다.
남편이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잠시 후 그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65년 인생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서툴지만 진지한 그의 모습에 가슴 한켠이 저려왔다. 뒤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래도 변화하려 하는 그의 모습이 고마웠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설날 아침에 햇살이 점점 더 밝아졌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그 빛을 받아 더욱 반짝였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깨진 그릇을 치우고 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시동생들은 이미 돌아간 지 오래였다. 남편 대영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설날 아침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었다. 차례도 못 지내고 떡국도 못 먹고 나는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아침에 일이 꿈만 같았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던 걸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삼켜왔던 걸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그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늘 당당하고 위엄 있던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남편은 천천히 내 침대맡에 앉았다. 그의 눈가가 붉어 보였다. 울었던 걸까? 65년을 살면서 남편이 우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올해 첫 눈이었다. 하얀 눈발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방 안의 침묵도 그 눈처럼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1960년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당신이 참 예뻤어요. 뜻밖의 말이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어머니가 무섭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당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 내가 지켜주지 못했네요.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시절을 떠올렸다. 25, 앳된 얼굴로 시집에 들어왔던 그때. 무서웠지만 희망이 있었던 그때. 당신은 늘 완벽했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으니까. 남편의 말에 쓴웃음이 났다. 그래, 당연했다. 모든 게 당연했다. 내가 완벽해야 하는 것도,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도. 그런데 오늘 처음 봤어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남편이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너무 몰랐네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늘 강직하기만 했던 그가 내 앞에서 울고 있었다. 나도 사실은 무서웠어요. 남편의 고백이 이어졌다. 그도 자신만의 무게를 지고 있었다는 것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아들로서의 의무감,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장남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 말만 들으며 자랐으니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옛세대의 그림자와 싸워왔던 것이다. 다만 나는 침묵으로, 그는 고집으로. 요즘 자주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남편의 말에 나도 생각에 잠겼다. 정말 언제였을까? 첫 아이를 안았을 때, 아니면 둘이서 처음 여행 갔을 때. 당신 웃는 모습이 참 좋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웃음이 사라졌더라고요.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새롭게 덮어가듯 우리의 대화도 조금씩 새로워져 갔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바뀔게요. 늦었지만 말끝을 흐리는 남편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새로 시작하기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같이 바뀌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침묵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달랐다. 40년 동안의 무거운 침묵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요한 침묵이었다.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듯 우리의 관계도 새하얗게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남편의 어깨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설날의 아침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의 새해 첫날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거실 창 너머로 늦겨울의 햇살이 들어왔다. 아침부터 자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설날날 일어난 일 이후 처음으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들이 놓여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렸겠지만 오늘은 간단한 다과만 준비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큰 딸이 정숙의 손을 잡았다. 딸의 눈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동안 엄마의 수고로움을 당연하게 여겼다며 눈물을 보였다. 정숙은 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더 이상 눈물은 필요 없었다. 남편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며칠 전부터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진지한 모습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웃음이 났지만 그의 변화하는 모습이 고마웠다. 아들이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효율적인 명절 음식 준비법이 떠 있었다. 외식 업체의 상차림 서비스, 가족들이 분담해서 준비하는 방법, 간소화된 제사 상차림까지. 이제야 우리 가족은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막내 신우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도 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진 여자였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러했듯 자신도 모르게 아내에게 같은 짐을 지우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다. 커피 향이 거실에 가득했다. 따뜻한 햇살이 식탁 위로 떨어졌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명절 문화에 대해,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전통에 대해. 큰 아들이 조심스레 제안했다. 다음 명절부터는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지 말자고. 음식은 다 같이 준비하거나 필요하면 사서 하고, 제사도 간소화해서 진정한 의미를 살리자고. 식구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다. 누군가 한 명이 터뜨린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내가 엎은 건 단순히 차례상이 아니었다. 40년 동안 굳어온 낡은 관습이었다. 오후의 햇살이 더욱 깊어졌다. 창가에 걸린 풍경사진의 산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문득 그 산처럼 우리 가족도 새로운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조용히 정숙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다. 우리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
늦겨울의 햇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봄의 기운이 스며 있었다. 마치 우리 가족의 모습처럼. 아직은 서툴고 어색하지만 그 속에 피어나는 작은 희망처럼.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 보였다. 봄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의 설날 아침.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작년과 같은 설날 아침이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부엌에서는 남편이 아들과 함께 떡국을 끓이고 있었다. 서툴지만 진지한 모습으로 국물간을 보는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큰딸은 미리 예약해둔 전집에서 주문한 음식을 받으러 갔고, 작은 딸은 과일을 다듬고 있었다. 정숙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여유롭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64살의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맛보고 있었다. 작년의 그 사건 이후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남편은 요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웃음거리였지만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었다. 시동생들도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가져오기로 했다. 더 이상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지워지지 않았다. 차례상도 간소화되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모두의 마음이 담긴 진정성 있는 상차림이 되었다. 형식보다는 의미를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시동생들의 얼굴에도 더 이상 긴장감이 없었다. 아침부터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가득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손주들 음식 때문에 신경 쓰였지만 이제는 그저 귀엽게만 보였다. 며느리들도 부담 없이 찾아와 이야기꽃을 피웠다. 거실 창가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1년 전 그날 차례상을 엎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는 절망적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남편이 새로 배운 요리에 도전할 때마다 실수를 하곤 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실수가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아들은 아버지의 서툰 모습을 보며 웃음 짓다가도 진지하게 거들어 주었다. 시계는 10시를 가리켰다. 잠시 후면 가족들이 모두 모일 시간이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창밖에 눈을 바라보니 문득 시어머님 생각이 났다. 어머님도 이런 평화로운 명절을 꿈꾸셨을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큰 딸이 전을 사들고 온 모양이었다. 며느리도 함께 왔는지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참 따뜻하게 들렸다.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거실로 나왔다. 그의 머리가 하얗게 샌 것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많이 늙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운 지금이. 부엌에서는 아들이 떡국 그릇을 예쁘게 담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장식용 깨씹을 썰고 있었다. 작은 딸은 테이블 세팅을 하느라 바빴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역할들을 해내고 있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새롭게 덮어가듯 우리 가족도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명절.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이제는 음식을 만드는 게 즐거웠다.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부담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일이 되었으니까. 설날 아침에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다. 64살의 정숙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로운 시간. 거실 창 너머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갔다. 그 모습을 보며 정숙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도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되었다. 40년 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침내 자신만의 날개를 펼친 것이다.